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KH그룹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좀 아쉽게도 KH그룹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면서 상장 폐지 결정 공시가 다시 떴고 정리매매 기간이 다시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KH필룩스하고 IHQ는 1월 6일부터 그리고 KH건설하고 미래물산하고 장원테크는 1월 5일부터 정리매매 일정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만약 정리매매가 지금 현재는 뭐 진행이 거의 될 듯 싶은데 이게 될 경우는 우리가 어떤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합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비상장 될 때에도 비상장 정리매매 안 하고 비상장으로 가서 투쟁을 하실 분도 계시고요. 이런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 좋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상패 결정이 지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아쉽네요. 여하튼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신년도 1분기 대박주 요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참고해서 여기서는 꼭 대박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KH그룹 말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힘이 닿는 때까지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무료 텔레그램 방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를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KH 필룩스 입장, 뭐 IHQ 입장, KH 건설 입장, 막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좀 더 자세하고 신속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문자를 주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KH그룹이 사실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총계를 의미합니다. 이 자본 총계가 곧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론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 갖고 있는 자본 총계에 못 미쳐 시총이 밑으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여하튼 상장 폐지 결정을 지금 현재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KH 필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잘 아시지만 4대1 감자, 네 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 그 다음에 액면 분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주식수 줄어들었다가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거의 그 똔똔이 돼요. 주가상으로는 거의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여하튼 지금 필룩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금 그 보시다시피 그 자본 총계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4,620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4,620억짜리인데, 거래 정지 전에 1,400억 정도로 뚝 떨어져서 시총이 거래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물론 여러 가지 하자는 있었습니다만은, 음, 결국 이제 정상적인 시총보다 훨씬 예, 밑쪽으로 시총이 지금 현재 그, 돼 있다. 네, 이걸 일단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그 재무제표 수치를 모두 100% 인정할 수는 없죠. 자, 그런 형태고 사실 그 유형 자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7,317억이죠. 유형 자산만 하더라도 이게 되게 이제 토지하고 건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토지하고 건물로 이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상장이 폐지된다고 해서 이 가치가 제로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죠? 나중에 이제 파산이나 이런 게 안 되면 기업의 가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장이 안 되면 자금 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주로서의 권리도 좀 손상당하고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KH 필룩스는 그런 상태다. 그죠? 네, 그리고 IHQ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게 이 자본 총계가 1,048억짜리입니다. 근데 762억에 거래 정지됐었죠. 그죠?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미래물산을 한번 볼까요? 네.
미래물산. 미래물산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자총이 887억짜리예요. 근데 627억의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었었고, 그리고 KH건설 같은 경우도 자총이 한 747억짜리입니다. 근데 676억이죠. 그리고 장원테크 같은 경우도 730억짜리 회사인데 116억 정도의 시총을 보이면서 거래가 정지됐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적으로는 시총이 좀 크고 그런 종목들은 나중에 상패가 되져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상패가 됐다고 한다면 재상장을 할 수 있는 길은 물론 있어요. 길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합병 재상장을 한다든가 M&A를 통해서 경영권 인수 재상장을 한다든가 법적 절차적 변화라든가 이런 건들을 통해서 이제 재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그 길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하지만 이런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이 기업들이 뭐 상폐가 돼가지고 바로 파산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파산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기업은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리매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상폐되면은 여러분 장외거래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자 올해부터는 그리고 상폐 기업들끼리 몰아가지고 다시 이제 OTC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청산이 안 되면은 일단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청산하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자녀 재산 가지고 이제 주식수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배분을 받게 되는 것인데 되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하튼 그 자본 총계가 좀 큰 기업들은 그래도 뭔가 남을 게 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매매에서는 그 자본 총계가 좀 좋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시세가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정리매매 이후 비상장 주식이 되면 비상장 주식으로 잔존하거나 청산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 시장에서 비상장 주식도 거래는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 뭐 요 정도로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여하튼 지금 그 다른 그 이화그룹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그 정리매매 될 때 보면 자산 가치가 있는 것들은 자산 가치가 이만큼 있는 정도의 주가 수준이라면 몇 분의 1 상황에서 그래도 건질 게 있는 정도로 거래가 되다가 자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상패 결정 가처분 신청이 일단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항고를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벌써 날짜가 다 됐고요. 항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매매로 일단 들어간다고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젠 두 가지 길이죠. 정리매매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비상장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자, 비상장으로 가실 분들은 일단 물량을 들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장 상태에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일단 긴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앞으로 그 투자를 좀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리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처음에 거래 정지됐던 주가에서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첫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근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기업들마다 편차는 있지만 내리던 주가가 반전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정리매매 들어간 지 한 3일째 되는 날에 그런 파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판에 마지막 날 또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예. 자,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하고 중간에 한 2, 3일째 되는 날 그때 변곡점이 올 수 있고 마지막에 또 변곡점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이클을 잘 보면서 수급을 보면서 잘 대응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일단은 제 개괄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래가 가능한 것은 주가가 낮을 때 들어오는 투기적인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식을 일단 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KH그룹의 종목들이 전부
그 어떤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굉장히 싸다는 거죠. 주가가 굉장히 싼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라든가 시총이. 정리 매매 됐을 때도 물론 더 그럴 거고요. 자, 그럴 때는 이 투기적인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붙고요. 주가가 변동성이 정리 매매 때 굉장히 큽니다. 자산 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논할 가치는 없어요. 하지만 KH그룹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산 가치는 상당히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투기적인 매수세도 많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급변동성이 강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사실 KH그룹의 상장 폐지 사유는 검찰 수사 그리고 감사 의견 거절 뭐 이게 주요 원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배구조 취약성까지도 작용이 된 거고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쩡하게 자산은 많은데 상패를 당하게 된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원인을 자꾸 따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거래가 되고 급변동성이 나오면서 다른 그 자산 가치가 없는 기업들의 정리 매매하고는 좀 틀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그룹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정리 매매 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그룹들의 사례를 잘 보시면 중간중간 변곡점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뭐 말로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울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장중에 정리 매매 중에 정보와 재료와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KH 필룩스, IHQ, KH 건설 이렇게 그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아울러서 혹시라도 이제 상장 폐지 이후에 비상장 시의 상황에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여건이 된다면 비상장 된 다음에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문자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KH 필룩스 입장, KH 건설 입장 막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려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그나마 이 상황에서 베스트 결정을 하기 위한 최선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문자 주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대박주는 꼭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대박주는 지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대박주입니다. 자, 여러분 신년도 1분기 겨냥을 한 초대박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혁신이 없는 기업은 도태된다. 혁신이 있는 기업은 주가를 차별적으로 시장하고 상관없이 엄청 랠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 혁신과 관련된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섹터는 IT 섹터고요. 반도체 섹터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격대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 시총은 여러분 2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시총. 적정하죠. 네, 투자 기간은 짧으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주봉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 신고가를 지난 12월 달에 경신을 하고요. 네, 이제 신년도 1월 달부터 시세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신고가를 냈다는데 여러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월봉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만은 12월에 이미 고개를 들었고, 이제는 1월부터는 위쪽으로 이제 지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죠? 탄력 붙기 시작한 그런 바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지는 않지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총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듯 싶지만 좀 가벼운 강점 두 개 양수 겹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이런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은 팔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은 벌써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기예요. 초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수한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무려 10배예요. 그럼 재무적으로는 일단 오케이죠. 기술이 워낙 초격차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벌써 25년부터 더블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6년도에도
25년도 매출의 더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는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양산, 최대 양산 시작 타임이 이 섹터와 관련된 양산 타임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예.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로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제품이 나가기 시작하는 양산의 출발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나와 있죠. 26년부터 최대 양산 타임이고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 첫 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IT 기기에서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변화의 선두주자가 바로 이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글로벌하게 초격차 기술을 유일무이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죠.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미 해외 경쟁자인 중국의 아성을 이미 격파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만 유일무이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일무이한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고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 네, 요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 초거대 기업 A사, G사, M사 어딘지 아시겠죠? 이미 협업 중이에요. 자,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세요.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대박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